안녕하세요. AP옥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 2호선 봉천역 4번 출구앞에 와 있습니다. 남부 순환로가에 있는 이곳 지하철 2호선은 특히 사당역에서 신대방역까지 정말 많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일수록 풍부한 임차인 수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당에서 신대방역까지 많은 물건을 추천하고 있는데, 자, 오늘 물건도 그런 물건입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과연 아파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수익형 다가구 주택에 투자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들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알 수 없는 미래 시세 차익만을 위해 투자하는 게 아파트인 반면,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월 500만 원씩만 나온다라면은 1년이면 6천, 5년이면은 3억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라면은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일타쌍피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구 주택들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경매의 물건은 이곳 봉천역 4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에서 3층까지 총 4개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실수가 무려 16개 호실을 가지고 있는 다중주택입니다. 특히나 가장 좋은 점은 3층에 무려 전용 면적 26평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도 그 집에 거주하면서 그 건물을 임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찾고 계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는 물건입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850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644-19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21억 5천 99만 2,640원이고 현재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감정가 대비 80%인 17억 2천 79만 4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1억 7,207만 9,4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52.9평, 건물 면적은 102.8평, 제시의 건물은 없습니다. 본건은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4년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17년 11월 23일입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권리 또한 2017년 11월 23일인데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등기부상으로 가압류 2건, 근저당권 2건, 압류 4건, 임차권 4건. 따라서 등기부상 실제 채무액은 17억 4,720만 7,636원입니다. 본권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는 전혀 없으며 모든 근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 그리고 옥탑으로 구성된 건물로 건폐율은 59.76%, 용적률은 137.77%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지하 다중주택, 1층에서 3층까지 다중주택, 그리고 옥탑은 다락 및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건축물 대장상 전혀 위반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실제 현황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 정말 많은 물건이 불법 중축이라든가 용도 변경, 그래서 이행강제금 그런 물고 있는 건물이 많은데 본 건물은 아주 깨끗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5개 세대이며 엘리베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다중주택 27.78평, 원룸 5가구, 1층 다중주택 22.91평, 원룸 5가구, 2층 다중주택 24.66평, 원룸 5가구, 3층 다중주택 24.42평, 3룸 1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호실수는 16개 호실입니다. 그리고 본건의 전용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과 1층은 1호 라인 5.14평, 2호 라인 4.4평, 3호 라인 4.25평, 4호 라인 4.4평,
5호 라인 3.9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1호 라인 6.17평, 2호 라인 4.8평, 3호 라인 4.25평, 4호 라인 5.14평, 5호 라인 4.7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주인 세대로 3룸 구조로 되어 있으며 26.76평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17년 11월 23일 하나은행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 등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에 미상의 임차인이 8명이 존재하는데요. 그러나 이 중 201호, 203호, 204호, 205호 이 4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입니다. 보통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대의 경우 명도가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실로 보이는 세대가 총 6가구 102호, 103호, 105호, 301호, 303호, 304호가 있는데 호실을 알 수 없는 미상의 임차인이 4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4명의 미상의 임차인이 실제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실제 공실은 2개로 파악이 됩니다. 자, 본 건물의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우편함에 여러 세대가 지금 우편물이 꼬여 있는 게 보이는데 105호에 굉장히 우편물이 많고 그 다음에 305호에도 굉장히 우편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205호도 우편물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3개의 호수는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건물 좌측을 보겠습니다. 그럼 이 건물이 좀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코너 자리예요. 일명 각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2개의 면이 뻥 뚫려 있는 형국이고요. 자, 그런 부분이 하나의 장점을 꼽을 수 있고, 자, 2번째 장점 꼽을 수 있는 게 여기가 눈에 보이는 게 지하 1층입니다. 보통 건물들 그 반지하 형식으로 되어 있고 햇살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는 지하 1층이 층고가 좀 높게 올라와 있어서 다 창을 통해서 충분히 햇살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좌측에 주차 공간이 2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전기 계량기 단자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자함 전기가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가 여기 좌측에 있는데 지금 102호, 103호 이게 지하거든요. 지하 102호, 103호 그 다음에 1층에 202호, 203호가 외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있는데 그 나머지 호수는 건물 외벽에 보일러실 연통이 보이거든요. 별도의 공간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건물 외벽을 다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제 눈에 띄는 게 건물 관리를 좀 엉성하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가령 현관문 위에 슈렉이 세대가 보이고 있는데 그 슈렉이가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지금 슈렉이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건물 우측은 다른 건물과의 일적 거리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이 건물의 외관의 전체적인 느낌은 이게 2017년산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세월의 흔적이 좀 느껴진다라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 왔는데 이게 지하 1층과 1층 사이에 반계단을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 지하 1층이 다 그 창이 외부로 높게 올라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하층이 좀 높게 되어 있다는 게 이 건물의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 1층에서 1층까지 반계단 올라갑니다. 여기는 1층입니다. 호수는 201호에서 205호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 같은 경우 5.14평 그 다음 2호 라인은 4.4평, 3호 라인은 4.25평, 4호 라인은 4.4평, 그리고 5호 라인은 3.93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작동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낙찰 받는다면 수리를 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건물 좌측에 오자마자 왼쪽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일러 석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5개 호실인데 보일러는 3대, 그리고 밑에 처음에 외부에 봤던 2개가 여기 1층의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1층에서 좀 느끼는 부분은
건물이 조금 어둡게 되어 있어요. 일반 타일도 조금 어두운 편이고, 그 다음에 센서 등 자체도 그냥 무난하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은, 여기를 좀 더 세련되게 근사한 조명을 설치한다면은 이 건물 내부도 훨씬 더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1층과 2층의 중간 참에 외부에서 봤던 실외기 석대가 여기에 보이고 있고, 창문 이렇게 턱창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열어서 좀 환기를 시키면 혹시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호실은 301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301호에서 3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전용 면적은 1호 라인이 6.17평, 2호 라인은 4.8평, 3호 라인은 4.6평, 4호 라인 5.14평, 5호 라인 4.7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층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실입니다. 보일러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5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계량기를 봤는데 공급 제한된 세대가 보이네요. 305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층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3층입니다. 호수는 401호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주인 세대로 되어 있고, 호실의 전용 면적이 무려 26평이나 됩니다. 그래서 3룸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 중에서 이 본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 건물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고 계신 분이 있을 건데요. 그분들한테 최상의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단에 굉장히 많은 짐들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창고문을 열 수가 없네요. 창고에도 여러 가지 짐들이 쌓여 있어요. 자, 다음으로 옥상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참에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네요. 자, 여기는 옥상입니다. 자, 옥상에 태양광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건 경매 물건에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를 보고 있는데, 좀 약간의 미세한 균열들이 좀 눈에 보이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만에 하나 누수가 된다라면은 그냥 부분 방수만 해도 되는 수준이거든요. 아무래도 3층에 주인 세대에 거주하시는 분의 많은 물건들이 여기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정도 미세한 균열, 아마 누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부분은 나중에 누수 일어났을 때 보강공사 하시면 되고요. 특별한 하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건물 외벽 상태 혹시 파손된 게 있나 그래서 쑥 살펴봤는데 전혀 파손된 적 없고요. 건물이 전반적으로 어두워요. 여기는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은 호수는 101호로 표시되어 있는데, 자, 101호에서부터 105호까지 총 5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1층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좀 높기 때문에 다 외부 창 통해서 다 햇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건물 전체적으로 좀 어두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향후 낙찰을 받는다면 좀 밝고 산뜻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약간의 조명 시설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하 1층 건물 측면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도시가스 계량기를 보니 101호, 그 다음에 105호가 공급 제한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서 수도 계량기 함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에 분명히 수도 계량기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건물 바로 좌측에 수도 계량기가 있네요. 수도는 여기 수도 계량기 하나를 통해서 나오는 요금은 각각 세대별로 n분의 1로 부과되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및 내부 모습 살펴봤습니다. 이 물건에 대한 장점 및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최대 장점은 서울시 다가구 주택들 보면은 많은 건물들이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물은 전혀 위반 사항 없이 합법적으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위험 부담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최대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장점으로 3층에 전용 면적 26평대의 주인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3층에 거주하면서 본 건물의 임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선호하시는 구독자분이라면 본 건물에 한번 관심을 가질 만한 물건이고요. 세 번째 장점으로 지하철 봉천역에서 도보 10분 거리 내에 있기 때문에 임차인 맞추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의 수익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본 물건은 보통 전용 면적 5평 전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증금은 약 1,000만 원에 월세는 약 45만 원. 이건 물론 보수적으로 산정한 금액이고요. 그렇다면 월 한 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이 뭐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 말 수가 있고, 다음으로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겠는데, 이 물건은 2017년산이라는 게 하나의 단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안에 뭐 도배라든가 장판 약간의 보수가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을 좀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서는 뭐 이 건물 자체가 가진 것보다 하나 다른 특성이 있는데, 이 본 건물은 순수하게 다 다중주택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근린생활시설이 즉 사무소가 껴있는 경우 대출이 감정가의 80% 또는 낙찰 가격 60%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본 물건은 순수 주거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탁 대출을 받았을 경우 감정가의 60% 또는 낙찰 가격의 90% 중 낮은 금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물건은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신 분들이 도전해 볼 만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물건에 대한 총평을 한번 내려볼게요. 일단 건물 관리가 좀 안 되어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무리 연식이 있다 할지라도 뭐 건물, 뭐 현관문 바로 위에 시래기 있다든가, 또 건물 내부가 너무 어둡게 되어 있다라는 분, 향후에 어떤 분이 낙찰을 받는다라면은 이 두 가지 부분을 좀 고민하셔서 건물을 좀 산뜻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으면은 다시 새 건물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부분은 낙찰 받으신 분 많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에이펙옥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경매가 어려워 왠지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그리고 믿고 신뢰할 만한 부동산 컨설팅 회사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옥션에 전화 주신다면 언제든 간에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